안녕. 얘들아 잘 쉬고 왔니? 그래. 오늘은 이제 7강을 배워보자. 아까 6강에 이어서 배우는 거야. 선생님이 6강 시작할 때 설명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를 총 3개 파트로 나눠서 배울 거야. 첫 번째, 방금 배웠던 그리스 문명의 형성,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 문명의 발달,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 문명의 쇠퇴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다.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리스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대표적으로 그리스에 있었던 두 개의 도시국가. 우리 도시국가를 뭐라고 불렀었지, 지난 시간에? 맞아, 폴리스였지. 대표적인 두 개의 폴리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내용을 비교해가면서 고대 그리스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화이팅! 오늘 배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위치 먼저 지도에서 확인을 해보자. 왼쪽에 그리스의 지도에서 이쪽에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곳이 바로 스파르타.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대표적인 그리스의 두 개의 폴리스로서 그리스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어. 아테네 같은 경우엔 지도에 보듯이 얘들아 어디에 위치하고 있니? 그래, 바닷가 근처에 있지. 바닷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스파르타를 보자 얘들아. 스파르타는 바다 주변에 있니? 아니지. 한가운데 있지. 스파르타는 어디에 있냐면 땅 한가운데인 내륙 지역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을까? 맞아, 농업 위주였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단순히 우리가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에서 각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체크를 해보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지. 아테네는 바닷가 지역이니까 바다로 뭔가를 했겠지? 스파르타 지역은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를 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 할 만한 거는 당시에 농업밖에 없었을 거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자면 얘들아, 농업할 때 농사가 어떻게 짓니? 농사 사람이 가서 다 힘들게 지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할까? 맞아, 농업은 노예가 많이 필요했을 거야. 노예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놓고 시작하면 스파르타에 대해서, 아테네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더 편하겠지. 우리가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인 아테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테네의 가장 큰 키워드는 아테네의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어. 아테네의 정치는 어떤 정치였냐면 바로 민주 정치다. 민주 정치할 때 민은 여러분이 이제 한문 시간에 배우겠지만 백성민, 그리고 주는 주인주야.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했다는 거야. 그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는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였을까? 소수의 귀족이 정치를 하는 거였을까? 아니면 많은 일반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였을까? 어떤 것이 바로 민주정치일까? 그래, 정답은 일반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였겠지.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테네 초창기에는 귀족들 위주의 정치가 이루어졌었어. 귀족 정치가 이루어졌었지만 아테네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귀족들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인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정치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두자.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의 발전,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스 민주정치를 발전시킨 사람은 우리가 크게 3명을 얘기할 수 있어. 바로 1번, 이 사람의 이름은 솔론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바로 클레이스 테네스. 그리고 세 번째, 군대 지휘관이 됐던 이 사람은 바로 페리클레스다. 우리는 그리스의 민주정치의 흐름을 이 3명이 순서대로 발전하면서 민주정치가 조금씩 발달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거야. 이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 민주정치가, 아테네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민주정치의 문을 열었던 사람은 솔론이었다. 솔론이었다. 솔론은 정치 참여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재산이었어.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던 사람이 솔론이다.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근데 재산에 따라서 하면 재산 많은 사람만 정치에 참여하고 재산 조금 있는 사람은 정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으면 그게 어떻게 민주정치죠? 민주정치는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맞아, 좋은 지적이야. 요새 현대인들의 관점에 보자면 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정치를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이겠지. 하지만 이때는 고대 그리스야 얘들아.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들만 정치를 할 수 있었어? 초창기에는 맞아, 초기에는 귀족들만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평민들도 가능할 수 있게 한 거야. 어떤 평민들도? 재산이 있는 평민들. 그러니까 아예 귀족만 하는 것보다는 재산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민주적인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솔론이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치를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초창기에 민주정치의 발달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좋아. 첫 번째 사람 솔론이었다. 두 번째 사람 클레이스테네스는 좀 더 민주정치가 발달돼. 왜냐면 클레이스테네스는 솔론이 만들었던 재산 기준을 폐지한다. 이제 재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민주정치에서 위험한 것들이 있지. 독재자가 생길 수도 있어. 이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한 독재자 방지법을 실시한다. 그 독재자 방지법의 이름이 바로 도편 추방제다. 도편 추방제. 도는 도자기야. 편은 조각이야. 그림에 보이듯이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야. 여기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름을 써놨지. 이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독재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리스 시민들, 아테네 시민들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은 아테네에서 추방된다. 이게 바로 클레이스테네스가 민주정치를 위해 만들었던 독재자 방지법인 도편 추방제가 되겠다. 세 번째 인물은 페리클레스야. 페리클레스는 우리가 아테네 민주정치의 황금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냐하면 이때 직접 민주정치가 실시되어서 남성 시민들이 직접 민회에 모여서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했어. 자기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투표를 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아테네 도시국가를 이끌어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1번 솔론에서 시작해서 2번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3번 페리클레스를 거치면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완성되어 갔다. 그리고 그 민주정치의 완성은 바로 민회를 통한 직접 민주정치였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두면 되겠다. 그럼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정치에는 한계점은 없었을까?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완벽했을까? 요즘의 민주정치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아까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의 완성이 남성 시민들이 민회에서 정치를 한 거라고 얘기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가 무엇인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이었을까 얘들아? 맞아. 바로 정치가 남성 시민한테만 있었던 거야. 여자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지. 시민 아래에는 노예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 노예들은 아테네의 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 또 아테네에 있었던 외국인 같은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직 남성 시민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의 한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점까지 공부를 해놓아야 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어떠니? 특별 성별, 남자만 투표할 수 있고 여자는 투표 못한다. 여자만 투표할 수 있고 남자는 정치 참여 못한다. 이런 게 있니? 아니지. 요새는 성별에 상관없이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너희들이 중3 때 배우겠지만 1895년에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시민, 노예 이런 계급이 완전 사라졌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계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신분에 따라서 정치에 누군 참여하고 누군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없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새 민주정치와 아테네 민주정치의 차이점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점이다 라고 너희들이 체크해 놓으면 되겠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아테네를 공부했다면 두 번째로 배워볼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는 바로 스파르타야.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는데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위치도 달랐지만 그 인구 구성도 달랐다. 아래의 표를 볼까? 먼저 아테네를 볼게. 아테네에는 시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50%반 이상이 시민이다. 그리고 아테네에 뭐 노예들이 있고 외국인들도 약간 살았어.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스파르타를 볼까? 스파르타는 시민이 약 6%밖에 안 돼. 시민은 굉장히 적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스파르타를 공부할 때 스파르타는 농업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누가 농사를 지을까? 스파르타 사람들? 시민 6%밖에 안 되는데? 맞아.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어. 그리고 이 노예뿐만 아니라 페리오이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시민이 아니야. 이 사람 시민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반자유민이야.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시민들 아래에 속해 있었던 반자유민이다. 자, 우리가 볼게.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거의 반 이상이었어. 그지? 그런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은 이만큼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 이만큼이 전부 다 시민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야.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시민은 요만큼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래에 속해 있었던 거지. 결국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었어. 하지만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가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적은 시민이 많은 피정복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정복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민주정치가 아니라 군국주의 정책을 펼쳤어야 돼. 군은 군사, 국은 나라야. 군사가 중심이 되는 나라의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 거다.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소년이 태어나면 6살에 학교를 들어가. 그런데 이 학교는 기숙사 학교야. 그래서 6살부터 18살까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이랑 공동생활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는 읽고 쓰기를 배우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대. 그럼 뭐가 중요했냐? 주로 달리기, 창 던지기, 뭐 원반 던지기, 수영, 사냥, 뭐 음악, 그 다음에 춤, 그리고 막 음식 훔쳐먹기, 그리고 막 맨발로 이제 딱딱한 데서 막 잘 걸어당기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웠대. 전부 다 뭘까 얘들아? 훌륭한 군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스파르타의 교육 정책이었어. 우리는 얘들아 요새 어떠니? 학교에서 배우는 거. 너희들 딱딱한 바닥에서 맨발로 걸어당기기 이런 거 배우니? 아니지. 요새 우리의 교육은 너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거지만 우리가 스파르타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군국주의 정책을 펼쳐서 우수한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스파르타의 교육의 목적이었다. 스파르타는 그래서 남자들은 강인한 군사로 키워내고 여성들은 그런 강인한 군사를 낳는 건강한 어머니로 키워내서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시민으로 남아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리스잖아 얘들아. 이 그리스를 우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눈다 그랬어. 첫 번째가 그리스 문명의 형성, 그리고 그리스의 발달, 그리고 그리스의 쇠퇴와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형성을 배웠고 오늘은 발달을 배웠다. 이 발달을 배울 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의 폴리스를 크게 두 개, 대표적인 폴리스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치,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군국주의 정치를 배웠었다. 민주정치 같은 경우에는 그 발달 과정을 우리가 순서대로 배워보았었고 스파르타의 군국주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을 보면서 왜 스파르타가 군국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소수의 시민들이
대부분의 피정복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군국주의 정책을 펼쳤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도 굉장히 군사 중심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내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리스의 세퇴와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게.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과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과제를 꼭 수행해 주길 바란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